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물러나게 한 뒤 한국을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긴급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중국 내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도 시진핑의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 한국에 엄청난 대박 선물을 하겠다고 선포해 더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을 맹신하던 14억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최근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중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에 세뇌당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중국 국민들이 이번에 중국 유명 작가 사건이 터진 뒤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역사학자로 유명한 온 장이어의 위챗 소셜미디어 계정이 영구적으로 사용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3명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미니 홈페이지에 영원히 글을 쓸 수 없는 조치인데요. 장 씨는 명보에 몇 주 전 위챗 블로그에 그는 연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며 장 씨는 교통부 장관 광명일보 사장을 지낸 후 1950년대 마오쩌둥에 의해 제1우파로 몰려 숙청된 장보진의 딸로 그의 저작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읽어서는 안 될 금서로 지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준은 러시아보다도 심각한 정도로 언론 통제가 매우 심각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조치로 중국 정부의 반기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과 매우 흡사한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면서 최대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진핑의 탄핵을 촉구하고 중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려 시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평소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사범대학교의 학생들마저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이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시위로 시진핑이 물러나고 중국 공산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중국 언론들이 6.4 天安门 시위 33주년을 앞두고 제2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 입을 모았는데요. 중국 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후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은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주도로 1989년 4월 15일에 시작되었으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진압군이 전차를 앞세워 유혈 진압함으로써 1989년 6월 4일에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중국 인민공화국을 진정한 인민들의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였는데요.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주도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인, 노동자, 언론인, 의사, 교사, 대학 교수, 심지어는 공안, 법조인, 공무원도 있었으며 적게는 9살짜리 아이에서 많게는 100발의 노인까지 참여한 범대중적 평화시위였습니다. 1989년 4월 말부터 계엄령이 선포된 5월 20일까지 천안문 광장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주화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투쟁에 참여했고 이곳에 자극받은 시민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시 공안들도 시민과 학생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상당수 행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연이은 단식 시위와 군중 시위로 녹초가 된 중국 국민들을 향해 중국 인민의 군대가 이들의 포를 겨눴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리펑 총리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라고 말이죠.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21세기에 시진핑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이렇게 또 한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벌이려 하자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고위 간부도 반기를 들지 않았던 천안문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 2인자가 드디어 직접적인 시진핑 사냥에 나섰고, 중국인들은 중국의 2인자 리커창의 이러한 과감한 움직임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뿐 마냥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쑥대밭이 돼버리자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위험한 도발을 걸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요소수를 시작으로 각종 중국산 제품들의 수출 규제를 했다가 한국이 미국과 IPF에 가입해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휘어잡자 중국 경제에 초비상이 걸린 데 이어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호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초계기의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호주 국방부가 5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가 호주 초계기의 통상적인 감시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호주 항공기와 승무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호주 공군 P-8 초계기는 당시 남중국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중국 제-16 전투기가 나타나 호주 P-8 초계기에 접근하더니 바로 옆에서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제-16 전투기는 그리고 난 다음 속도를 높여 P-8의 바로 앞으로 가로지른 뒤에 P-8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비행했습니다. 제-16의 위험한 비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이어 한다발의 체프, 이 체프는 상대 레이더에 혼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쇳과리인데요. 이 체프를 뿌렸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알루미늄 파편도 있었습니다. 이들 파편 중 일부는 P-8 초계기 엔진으로 들어갔는데요.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건 분명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바로 호주가 중국과 전면전을 선포한 뒤에 한국산 무기를 급격하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번 한국산 K9 자주포를 무려 1조 원어치 사들이더니 이번에 호주 공군이 위협받자 이번에는 한국산 최신형 전투기 KF-21을 대규모 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의 KF-21 보라매가 현재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사용 중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대체할 것이라 극찬했는데요.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전투기 젠16의 경우 미국 F-35 전투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의 KF-21에는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KF-21을 도입하는 순간 중국은 이제 다시는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급부상하는 한국과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이들의 최우방국인 호주를 무리하게 도발하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중국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시진핑을 냅뒀다가는 중국 경제가 러시아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시진핑은 사실상 끝났고 리커창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중 하나는 이에 중국 언론들도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11면에 내보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시진핑을 탄핵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뜻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도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뇌동맥류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위크가 긴급 보도했습니다. 푸틴 혈액암에 이어 시진핑마저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이 전세계 공산 체제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시진핑 주석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지만 수술 중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받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뇌동맥류란 손상을 입은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뇌출혈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수술을 받기보다는 중국 전통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를 선호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증언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흉흉한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